전 세계가 RE100과 탄소 배출 등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며 기업들은 ESG 경영까지 나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I 붐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에너지 수요 폭증, 이에 따른 전력난과 전력망 교체 등의 난리통 속에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충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주선을 쏘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깔리는 중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위협,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주목받게 된 발전 방식이 바로 태양광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은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라면 사막이든 북극이든 상관없이 지구상 어디서든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 가능한 무한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각국 정부의 그린 정책과 기업들의 RE100 이니셔티브 등이 태양광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청산진을 제시했고,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과거에는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10여 년 전만 해도 태양광은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너무 비쌌는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에 따르면 2010년 태양광 설비의 와트당 단가는 화석연료의 4배였습니다. 게다가 날씨의 발전량이 좌우되는 간헐성 문제도 있었고 대규모 발전단지에 필요한 넓은 부지 확보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장벽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모듈 원가와 설치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이제는 화석연료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BNEF에 따르면 2010년 와트당 1.8달러에 육박하던 태양광 모듈 가격이 2020년엔 20센트 수준으로 불과 10년 새 90%나 하락한 셈인데요. 일부 국가에선 태양광이 화석연료보다 더 싼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를 이미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단가 하락이 가능했던 것은 태양광 셀의 원재료인 실리콘 순도 향상, 모듈 효율 개선, 대면적 패널 양산 등 기술 혁신은 물론 중국발 저가 공세도 가격 하락에 한몫했는데요. 여기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태양광 보급이 가속화되는 추세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8년까지 태양광이 최대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030년까지 COP28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태양광은 2025년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태양광 성장을 이끄는 건 중국의 약진입니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막대한 정부 지원과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15%에 불과했던 모듈 생산 점유율을 75에서 90%까지 끌어올렸죠. 마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엔진 차체 전자부품 등 여러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재료 채굴부터 웨이퍼, 셀, 모듈 패널 인버터에 이르는 다양한 밸류 체인이 존재합니다. 먼저 실리콘 인곳을 얇게 자른 것을 웨이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웨이퍼 위에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전극과 반사 방지막 등을 형성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 즉 셀을 만들죠. 셀을 모아 패키징한 것이 모듈이고 이 모듈을 수십 장 연결해 대형 패널이 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 계통에 연계시켜주는 장치가 인버터입니다. 태양광 밸류체인 각 단계마다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셀 모듈과 인버터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꼽히며 특히 고효율 인버터 기술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죠. 인버터는 태양광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변환하는 역할을 넘어 발전량 모니터링, 계통 연계, 안정장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죠.
문제는 인버터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마이크로 인버터와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신개념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모듈마다 소형 인버터를 직접 붙이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스트링 인버터처럼 여러 모듈을 직렬 연결하지 않고 개별 모듈에서 발생한 직류를 바로 교류로 변환합니다. 반면 파워 옵티마이저는 기존 스트링 인버터의 장점은 살리면서 마이크로 인버터의 이점을 더한 절충안입니다. 모듈별로 소형 DC-DC 컨버터를 붙여 최대 출력점을 추적하는 MPPT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별 모듈의 전압과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직렬 연결 시에도 각 모듈이 최적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국의 인버터 강자 엔페이즈 에너지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는 각각 마이크로 인버터와 파워 옵티마이저 기술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엔페이즈의 마이크로 인버터는 개별 모듈에 붙어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고 다수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묶어주는 통신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전량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솔라 엣지는 모듈용 파워 옵티마이저와 이를 결합한 스트링 인버터, 모니터링 플랫폼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죠. 최근 솔라 엣지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16%의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 공장 폐쇄, 중국 생산 능력 축소 등 고강도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것이죠. 반면 엔페이즈는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무기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마이크로 인버터 판매량은 63% 급증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15%에서 28%까지 확대됐죠. 특히 파워 옵티마이저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마이크로 인버터의 장점이 부각되며 솔라 엣지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향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죠.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은 바로 최근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버스트 솔라인데요. 버스트 솔라는 방막형 태양광 모듈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버스트 솔라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폴리실리콘 기반 패널보다 제조가 까다롭지만 같은 조건에서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하죠. 여기에 대규모 생산 시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패널 제조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운영까지 수직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국산 저가 패널로 인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퍼스트 솔라는 자체 공급망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서 와트당 10센트의 추가 세공제 혜택을 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퍼스트 솔라의 방막 기술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CDTE 패널은 폴리실리콘 패널보다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하죠.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퍼스트 솔라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13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는 태양광 업계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의 기술 동향과 주요 기업, 밸류체인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태양광 발전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른 간헐성 문제, 폐패널 처리 등 환경 이슈가 대표적이고요. 전력망의 유연성과 신뢰성 확보도 향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ESS 기술로 출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차세대 소재 상용화도 성큼 다가오고 있죠. 미국 에너지부는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5,6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는 곧 에너지 인프라의 대대적 업그레이드를 의미하죠. 향후 SMR이나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더불어 결국은 인간이 사용할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에너지 생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을 기대하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 소재 개발을 이루어가고 있는 국내 연구진들과 더불어 인류를 위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인 당신들 모두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